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사랑 플러스 건강 톡톡의 국회균입니다. 요즘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모든 병의 치료가 가능할 것 같은 줄기세포 치료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그 치료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 플러스 건강 톡톡에서는 줄기세포 치료란 무엇이며 그 종류와 특징,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를 할 때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과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인 줄기세포의 발견. 난치성 질환과 같은 제한적 의료기술에 활로를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많은 나라들이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윤리적 문제를 넘어 미래의학 기술을 선도할 줄기세포. 그 종류와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본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고 소중하게,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지킴이 사랑플러스 병원 국희균 원장. 오늘의 주제가 줄기세포와 관련 있는 만큼 줄기세포 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두 분을 만나서 줄기세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처음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저는 딸들이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은데 여드름 흉터가 좀 있어서요. 여드름 흉터 치료에 줄기세포 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해서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제가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많이 아파서 줄기세포에 관심을 좀 갖게 됐어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해보셨나요? 해보셨다면 어떤 효과가 있으셨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해본 적은 없는데 줄기세포 치료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요.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예, 저도 줄기세포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혹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계신 바가 있으신가요? 치매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노후에 치매 치료에 한번 효과를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줄기세포로 치료가 된다면은 치료받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여행도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저도 의료인으로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데요. 의학 기술의 발달이 많은 환자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죠. 그럼 오늘 현대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줄기세포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줄기세포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줄기세포는 우리의 몸을 끊임없이 재생시키고 새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특별한 세포입니다. 상처가 난 피부가 재생되고 부러진 손톱이 다시 자라고,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의 손상된 부위를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러한 줄기세포 때문입니다. 신체에는 200여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체로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줄기세포이죠. 우리 당뇨병이라든지 백혈병, 또 파킨슨씨병, 각종 심장병, 척추 외상에 의한 치명적인 질환 등을 치료하는 데 유용한 세포입니다. 줄기세포의 종류는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배아줄기세포로, 배아의 발생 과정에서 추출한 세포로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는 조직을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만능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후에 4일째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이렇게 채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양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줄기세포는 이론적으로는 간, 콩팥, 근육 등 우리 신체의 모든 장기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상된 장기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이러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줄기세포 치료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줄기세포는 우리가 체세포 이식 방식으로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인의 몸에서 피부를 이렇게 뗍니다. 그리고 공여된 난자를 받아서 난자의 색을 꺼내고 체세포에서 얻은 그러한 유전자 정보를 핵에다 집어넣어서 그것을 배양하는 것을 체세포 이식 방식에 의한 줄기세포 치료에 사용하는 것인데, 이 난자라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배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법적인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줄기세포에는 성체줄기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에 의해서 이렇게 몸이 충격을 받거나 나이가 들어서 세포가 노화가 되면 손상이 되죠. 근데 우리의 몸은 손상된 것들을 새로운 세포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인의 몸에 그 이유는 줄기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성인의 몸에 존재하는 줄기세포를 바로 성체줄기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체줄기세포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복제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 하나를 넣으면은 이만큼 결손이 된 우리 조직이 있다면 작은 줄기세포가 여기 들어가서
동일한 형태와 능력을 가진 다른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자기복제 능력이라 그러고요. 두 번째는 다분화 능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체에 필요한 다른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호밍 효과라 그래서 줄기세포가 만약에 이렇게 한 결손된 부위 옆에다가 줄기세포를 넣으면은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서 옆에다 놔도 이 줄기세포로 인해서 그 주변의 세포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모여듭니다. 우리가 마치 집을 찾듯이 집 떠나 있는 사람들이 그걸 우리가 호밍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밍 효과에 의해서 줄기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줄기세포의 치료는요, 1998년에 존스 홉킨스 대학의 존 기어 하트 박사와 위스콘신 대학이라는 미국에 있습니다. 거기 제임스 토마스 박사의 연구팀이 서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줄기세포를 분리해서 배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진국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방법들을 보면요. 우리나라 인구의 10% 이상이 당뇨병으로 고생하는데 인슐린 생성하는 줄기세포를 삽입해서 당뇨 환자들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에서 그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에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많이 우리가 임상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신경세포입니다. 척수 손상이 돼서 우리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나 하지 마비돼서 못 걸어 다니는 분들 가끔 보셨을 거예요. 이때 척수 신경세포를 우리가 넣어서 척수의 그 신경을 회복하는데 실제로 임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형외과적으로는요, 우리 신체의 성체줄기세포라는 것이 우리 골수라고 알죠. 이쪽에 우리가 특히 장골 같은 데 많은데 골수, 그 다음에 제대열, 그러니까 태반의 탯줄을 우리에 있는 것을 제대열이라고 합니다. 제대열. 그리고 지방, 우리가 많은 성체줄기세포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실제로 임상적으로 무릎의 연골이 결손되거나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서 연골세포가 없을 때 그쪽에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정형외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수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그러한 질병에도 임상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운동하다가 또는 교통사고로 몸의 신체를 다칠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질병이 생길 수 있죠. 부상이나 질병으로 조직이 손상되었을 때 인체의 모든 세포와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이 바로 줄기세포입니다. 이런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뇌질환이나 당뇨병, 심장병 등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줄기세포 치료가 지닌 이러한 좋은 장점뿐 아니라 때로는 윤리적인 문제로 관련 연구가 우리나라는 특히나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 무분별한 어떠한 치료를 받으러 외국으로 많이 떠나기도 하죠. 그러면 줄기세포 치료에 어떠한 윤리적인 문제가 숨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동물의 경우는 수정란이 첫 번째 세포 분열을 시작해서 태아가 되기 전까지를 우리가 배아라 그럽니다. 사람의 경우는 임신 8주 이전까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배아는 실제로 보면 0.5c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강낭콩 같은 크기인데 이게 뇌나 심장이나 콩팥이나 간이나 소화기관이나 탯줄이나 신체의 모든 기관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0.5cm밖에 한다는 작은 씨앗과 같지만 이것이 엄연히 커서 인체의 모든 기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이 생명의 씨앗인 배아를 우리가 이용해서 세포 연구를 한다는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보면 줄기세포의 이러한 분화 능력을 가지고 특히 우리가 집안에서 세포를 떼서 이것을 일본이나 중국이나 가서 무분별하게 회춘의 목적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받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면 줄기세포 배양 과정에서의 감염으로 인해서 그것을 주사로 맞다가 폐혈증으로 종종 사망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치료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더 많은 심화된 연구가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정형외과 의사인데요. 정형외과적으로도 요즘 무릎에 연골이 상했을 때 또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수술이 싫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줄기세포를 삽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줄기세포가 효과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심한 관절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관절이 아주 이렇게 O자로 심해서 무릎이 딱 붙어가지고 변형이 심한데 여기다가 줄기세포를 몇 천만 원씩 치료하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공관절 수술까지 하는데 그렇게 관절의 변형이 심한 경우는 줄기세포가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염증성 관절염이 심한 경우는 줄기세포의 치료에 적응증이 안 된다.
그리고 몸이 이렇게 많이 틀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척추가 이상이 있어서 몸이 이렇게 기울은 분이 무릎에 줄기세포를 치료를 한들 그 줄기세포가 효과를 발휘해서 몸을 똑바로 잡아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몸이 심하게 균형이 틀어진 경우 어느 관절이든지 관절염이 사기가 돼서 연골세포가 전혀 없는 경우는 줄기세포의 호밍 이펙트가 작용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면이 세포가 없는데 세포를 갖다 놔도 원래 있는 세포에서 분화해서 이게 차올라오는 거지 세포가 들어가서 이 세포가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줄기세포를 건강하게 간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치료보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겁니다. 편식을 하면 안 되겠죠. 영양분 섭취를 잘 못하니까. 그리고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중금속이라 그러죠. 이게 쌓이게 되면 줄기세포를 파괴하죠.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패스트푸드들, 튀긴 음식 같은 걸 많이 먹게 되거나 우리가 밀가루 음식이나 뭐 여러 가지 등등등 이런 걸 먹으면 소화, 위장에 특히 장의 기능을 많이 망가뜨려서 장에서 영양분 흡수를 못하니까 우리가 맨날 피곤해지고 우리의 세포들이 점점 노쇠해지는 겁니다. 새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래서 악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없이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세포를 막 공격합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뚝 떨어지죠. 뭐 대표적인 질환이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 요즘 아토피 환자가 많아요. 30대에 회춘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여드름 나는 사람도 많고 피부에 알러지가 많아집니다. 아마 요즘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건강한 줄기세포를 간직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마음가짐입니다. 건강한 마음을 갖고 항상 기쁘고 감사한 생각을 하면 몸에 엔돌핀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호르몬이 마구마구 만들어져 갖고요. 줄기세포들이 마구마구 건강해질 거예요. 왕성해지죠. 그리고 피부가 좋아지고 심혈관계가 튼튼해지고 심장과 콩팥 등 내장기관이 더욱 좋아집니다. 그러면 세포가 튼튼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인체 세포는요, 1년이면 98%가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걸 평균으로 일생을 보면 적어도 50번 정도는 세포가 죽고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100세면요, 2년에 한 번 정도는 새 세포가 만들어지니까 옛날에 내가 뭐 이렇게 몸이 약했다고 평생 약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한번 큰 마음 먹고 오늘 방송 잘 들으시고 줄기세포를 다시 한번 건강하게 한다면은 하나님 주신 자연 치유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줄기세포 자체가 자연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과도하게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시거나 건강한데 더 오래 사시겠다고 줄기세포 주사 맞으러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신다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줄기세포가 건강한 상태니까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셔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요, 건강한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정도는 아닙니다. 신체가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키는 데 그 목적을 갖고 있고 아무리 효능이 좋은 줄기세포 치료라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치유 능력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보셨나요? 지금까지 인류 건강을 책임지며 발달해온 많은 의료 기술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결코 영생을 줄 수는 없죠. 영생은 오직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를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